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좋아요 기능 만들다가 시간을 드리고 설명을 오늘부터 드리기로 했었죠. 기능을, 이 버튼을 진짜로 눌렀을 때 좋아요가 가능하게끔, 그리고 내가 이미 눌러놓은 게시글이라면 게시글 딱 들어왔을 때 난 눌렀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좋아요를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보다 일단 이 디테일 페이지를 열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사용자가 누군지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 게시글에 눌렀나 안 눌렀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버튼의 이미지가 바뀌는, 버튼의 색깔이 입혀지는, 이걸 좀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눌렀을 때의 행동을 좀 개발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개발 순서가 뭐 바뀐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는데, 우리가 올바른 그 프로세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게시글이 갖고 있는 좋아요 정보에 대해서 먼저 보여준 뒤에, 그리고 나서 처리가 되는 게 좀 더 깔끔한 순서긴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처리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 1 유저 1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이 1번 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유저 1번은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러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유저 1 회원이, 이 사람이 2번 회원이잖아요. 테스트 1 회원. 이 회원은 1번 글에 좋아요를 눌러 놓은 상태에, 그러면 디테일에서 딱 봤을 때 여기에 색깔이 입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걸 먼저 처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과정들은 우리가 비동기 처리할 거니까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주고요. 그리고 아작스 적어주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걸로 하죠.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자,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지금 필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긴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이 안에 지금 화면에서 이 좋아요 버튼에 색깔이 들어있다 혹은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안 눌렀다 이런 정보를 알아보는 이 작업은 디테일 페이지를 그릴 때마다 알아서 실행이 돼야 되는 애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버튼을 누르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냥 디테일이라는 페이지가 그려지면 얘는 체크하고 따져봐야 돼요. 테스트 1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으니까 테스트 1 회원, 얘는 지금 좋아요를 눌러놨으니까 여기 좋아요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드민 같은 계정으로 들어왔으면 안 눌러놨으니까 여기 안 들어와야 되고, 이거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 JSP가 그려질 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별도의 함수명을 지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실행되라고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이름을 지어서 그 함수가 실행되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런 데다가 넣어 놓으면은 알아서 페이지가 그려지고, 준비가 다 끝나면 알아서 실행하는, 이런 거 했었죠. 지금 여기 왜 리스트지? 제가 왜 리스트에서 하고 있었죠? 디테일로 가서 여기서 할 건데, 우리가 이거를 했었던 게 과거에 있죠.
이게 이제 도큐먼트 레디 펑션의 압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똑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여기서 바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서 함수를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름을 얘를 하나 지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아작스를 사용할 거예요. 아작스 사용했던 거 그냥 가져와서 내용을 좀 맞게 바꿔서 적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거 우리 조회수 때 사용했던 아작스 그대로 가져온 건데 URL 부분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메서드는 get으로 보낼 거고 여기서 데이터를 넘겨줄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잘 생각을 하고 넘겨줘야겠죠? 제가 하나만 넘길 게 아니니까 줄바꿈을 해서 가독성을 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JSON 그대로 받아올 거고 여기서 실행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일단은 잘 가져오는지 테스트부터 데이터 이렇게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럼 이제 넘겨줘야 되는 데이터 아직 이런 거 안 만들었는데 이런 걸 이거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기능 자체의 목적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리코멘드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가서 데이터를 조회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가 여기 들어있는 멤버 아이디랑 일치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 글에 대해 눌러놓은 게 있는가 따져보는 거죠. 그걸 따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랑 릴레이셔널 아이디 두 개 넘겨줘야죠. 그리고 현재 로그인 정보도 넘겨주면 좋은데 넘겨줄 필요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저 요청을 컨트롤러가 받을 거니까 컨트롤러는 이미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RQ로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화면단에서 다시 넘겨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detail.jsp 상태에서 자바 쪽으로 요청을 보낼 때 로그인 정보가 갑자기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정보를 꺼내나 화면단에서 넘겨주나 같은 로그인 정보예요. 그러면 굳이 앞단에서 넘겨주고 받을 필요가 없죠. 컨트롤러는 꺼내도 무방한 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만 넘겨줄 겁니다. relational type code라고 하는 녀석과 그리고 뭐야 이거? 이 괄호는 왜 있는 거죠? relational id 릴레이셔널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릴레이셔널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죠? 뭐 파럼점 아이디를 써도 돼요. 우리가 그런 그 방식을 썼었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그때는 그냥 이런 것도 이따 보여드리기 위한 용도였으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 쓰면 되겠죠? 이거 넣어주면 됩니다. 릴레이셔널 타입 코드는 우리 그냥 아티클 이런 거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키랑 밸류로 세팅하는 거니까 잘 세팅을 해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이걸 만들어 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안 넣은 이유가 앞에 안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넣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 넣을 겁니다. 여기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중간에 요청을 받아들일 때 USR의 recommend point에 ge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요청으로 보낼 거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청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땡땡 슬래시 한번 전으로 돌아가서 얘를 recommend point라고 바꿔주고 그 뒤를 get recommend 어쩌고로 바꾼다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처리한 이유
컨트롤러를 새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중간 요청이 바뀐 거니까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안 만들고 여기다가 처리를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얘는 좋아요를 가져오는 상황, 그리고 좋아요를 인서트하는 상황, 그리고 좋아요를 빼기 위해 딜리트하는 상황, 이렇게 경우가 좀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도로 기능을 하나 모듈을 빼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전성을 따로, 우전성이란다, 결합도를 낮추는 행위로 클래스 만들 거고요. 이거 그냥 복사하죠. 유저 홈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 복사해서 유저 리코멘드 포인트 컨트롤러, 그러면 열어주고요. 이런 거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청 주소는 우리가 설정한 대로 이런 걸 가져오면 되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고. 자,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지금 보내고 있는 애가 스크립트에서 아작스죠. 그럼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있어야겠네요. 그래야 직접 응답의 결과를 아작스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스트링 보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리절트 이런 거 쓰면 좋겠죠? 일단 제너릭은 빼두고요. 여기도 에러가 없게끔 일단 너를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그인 회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걸 컨트롤러에서 꺼내기로 했고요. 얘가 꺼내야 되잖아요. RQ 같은 거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만들어질 서비스 의존성 주입도 해줘야겠죠? 이름은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지어왔으니까. 그리고 얘네 의존성 주입하려면 생성자 하나 필요할 거고, 이 생성자에서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당연히 없으니까 뭐라고 할 텐데 만들어주고 임포트 한번 해줄게요. 서비스도 하나 복사를 합시다. 이런 거. 이거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메서드는 일단 필요 없고. 다음 서비스 하나 만들었고, DAO도 그런 거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얘는 이것만 빼면 되겠네요. 딱히 아직은 갖고 있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임포트 한번 해주고요. 여기도 임포트. 당연히 필요한 수순들이니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ge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메서드는 디테일에서 요청을 보낼 때 받아올 건데, 받아야 되는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네요. 넣어줘야겠죠? string rel type 코드, 그리고 string rel id는 인트로 받아도 되니까 rel id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두 개 넘어오는 거 잘 얘가 받아들일 거고, 받아들인 걸 사용해서 우리가 DB에 갔다 와야겠죠? 저 정보를 가지고. 그게 아니잖아. recommend 서비스한테 get recommend point 이거 가져와 봐 라고 할 거고, 그때 이러한 값 넘겨주는데, 이거 두 개만 넘길 게 아니라 RQ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까지 같이 넘겨서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서비스에서 가져올 때 가져왔을 때 이걸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볼게요. 서비스에서 애초에 리절트 데이터로 받아올 수 있게끔 해주고 얘는 DU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VU가 하나 더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VU 같은 걸로 받아야 우리가 검증 같은 거 하면서 상황을 분리시키고 원하는 값을 세팅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VU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모드 같은 거 하나 또 복사해서 리코멘드 그냥 리코멘드 포인트 이렇게. 그러면 ID 우리가 필요한 게 멤버 ID, 렐 타입, 렐 ID. 그리고 포인트까지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그러면 리코멘드 DU가 아니잖아. 리코멘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타입 포인트 타입으로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너무 타이핑하기가 좀 매번 이렇게 만들어주고 임포트. 그러면 얘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주고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이제 셀렉트 쿼리를 날려주면 되겠죠? 셀렉트 from 포인트 하는데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져서 멤버 ID 얘는 우리가 밖에서 가져온 로그인 멤버 ID 넣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로 엮어서 렐 타입 코드한테는 렐 타입 코드 넣어주고요. 하나 더 렐 아이디한테는 렐 아이디. 이래야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겠죠? 우리가 조건에 사용하기 위해서 값을 넘겨준 것들을 다 세팅을 잘 하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애를 있는지 찾아보고 가져올 거예요. 가져온 결과를 얘한테 넘겨줄 거니까 자, 이제 조건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받아온 얘가 널과 같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때는 네? 네, 내가 눌러놓은 기록 같은 게 없는 거죠. result data.from 이거를 return으로 여기는 이제 없다. 뭐 없는 경우를 성공 코드를 쓸지 실패 코드를 쓸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저는 그냥 F로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좋아요. 어차피 이거는 사용자가 볼 건 아니니까 이런 거 하나 넘겨주고 이때 필요한 데이터는 딱히 없고요. 그리고 저걸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는
얘를 넘겨주도록 하죠. 그러면 얘가 제네릭이 생겨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호출하고 있는 얘도 여기에도 달아줄 수 있겠고 그럼 이제 얘가 실패 좋아요 기록이 없을 때에는 실패 코드를 가지고 넘어올 거고 기록이 있을 때에는 성공 코드 가지고 넘어올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아작스 쪽한테 데이터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성공이냐 실패냐는 알아서 서비스가 따질 거니까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죠? 어차피 이 결과는 아작스가 받기만 하면 되니까 서비스가 알아서 두 가지 검증을 다 완료하고 넘겼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럼 디테일이 받아올 거예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찍어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잘 실행만 되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 가서 이제 개발자 도구 열어놔야 돼요. 콘솔에 값을 찍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항상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져왔네요. 그쵸? 데이터를 잘 찍죠? 그럼 이거 보고서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쵸? 좋아요 기록이 있으면 가져온 결과가 지금 S1이잖아요. 성공했다. 기록 있다. 자, 제가 다른 애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다. 얘로 그냥 하자. 얘가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글도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4번 글. 기록 없음. 잘 들어오죠? 그럼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조건 따져보면 되겠네요. 가져온 데이터에 들어있는 그 값들 중에서 뭐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값 우리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와서 성공이야? 그럼 넌 좋아요 기록이 있네? 그럼 색깔 칠해. 넌 좋아요 기록이 없네? 그럼 넌 색깔 칠하지 마.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과정을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석세스 데이터.석세스면 뭐예요? 이거죠. 지금 기록이 없기 때문에 false가 넘어왔네요. 그러면 저 조건 안 할 거고 기록이 있으면 true가 넘어올 거니까 저 조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true, false가 넘어오지 않아도 값이 있으면 얘는 하잖아요. false라는 개념 때문에 뭘 써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에는 기록이 있을 때에는 제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얘를 내가 안 지워놨구나. 자, 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좋아요 버튼에 이 아이디를 하나 달아놓은 건데요. 아이디를 달아둔 이유는 간단하죠. 위에서 부르려고. recommend btn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하나 달아놨는데 이 친구를 여기서 불러냅니다. 아이디니까 샵으로 해서 불러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add class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예요. add class는 클래스를 추가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add class 소괄호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해당 태그를 찾아가서 클래스를 추가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할 거야 라고 만들 거예요. 만약에 이 add class라는 걸 여러분들이 몰랐으니까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했으면 우리가 해봤던 거 ATTL 같은 거 써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add class 좀 편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얘가 이 클래스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얘는 이제 기록이 없는 애니까 다시 있는 애로 가볼게요. 이렇게 처리가 된다. 얘 클래스를 까보면 여기 btn active라고 하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누르지 않은 걸, 좋아요 같은 거 누르지 않은 걸로 가보면 얘한테는 btn active가 없다. 지금 그거에 대한 검증을 아작스로 하고 있다.
비동기 통신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디테일 페이지가 그려질 때 판단하고 버튼의 색을 입힐 건지 말 건지 따져줄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한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또 활용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버튼의 색을 입히는 작업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니잖아. 흐름상으로 봤을 때 버튼에 색이 있으면 좋아요를 눌렀을 때 좋아요가 취소돼야 되고, 그죠? 버튼에 색이 없으면 좋아요를 눌렀을 때 좋아요가 인서트 돼야 한다. 이거는 근데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버튼의 색을 입히는 로직을 짜놨으니까 우리가 인서트 하는 거, 딜리트 하는 거 여기에다 같이 바로 세트로 묶어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자, 만약에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석세스, 그러니까 얘를 가져왔을 때의 성공 상황에서 우린 아작스를 또 보내야 되죠. 인설트랑 딜리트도 우리가 아작스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보내야겠네요, 요청을. 그럼 아작스 안에 아작스가 세팅됐네요. 상황 이해되세요? 그렇게 쓰는 아작스는 좋지 못해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작스 안에다가 아작스를 끼워 넣는 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얘를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그런 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얘는. 왜냐면은 이 함수의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걸 막 요청을 보내버릴 거거든요. 아작스란 친구는 참 좋은 친구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쓰지 못하면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여기다가 뭐 요청을 보내고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고 아예 분리시킬 겁니다. 이제 이거는 빼고 얘는 그냥 얘대로 두고요. 자, 여기다가 얘를 가져와서 클릭 이벤트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저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행위를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일단 얘는 실행이 될 거니까 얘는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도 이제 아작스 요청을 보낼 거예요. 근데 보낼 건데 그 전에 검증을 먼저 할 거예요. 어떤 검증? 네, 내가 지금 보내야 되는 요청이 insert인가 delete인가 따져봐야죠. 그걸 따져야 제대로 아작스 요청을 보낼 수 있잖아요. insert로 보낼 것인지 delete로 보낼 것인지 누구 보고 따진다고요? 버튼이 칠해져 있으면 delete를 보내야 돼요. 버튼이 안 칠해져 있으면 insert를 보내야 돼요. 그쵸? 그 버튼 칠해져 있고 안 칠해져 있고 누구 보고 알아요? PTN 액티브. 네. PTN 액티브라고 하는 클래스 보고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여기서 만들어진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라는 거를 여기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여기 석세스에서 받아온 이 데이터를 여기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뭐 변수를 만들어 놓고 변수에 백업을 해놓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처리가 안 돼요. 이거는 아작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안 돼요. 불가능한 거고 이제 저거를 우리가 이미 색깔은 입혀져 있는 상태고 안 입혀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그 값을 불러오면 돼요. 어떻게 불러올 거냐? 제가 이런 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냥 불러와서 변수에 담았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has 클래스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이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냐를 물어봐요. 아까 우리가 add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였죠. has 클래스는 클래스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이런 클래스 혹시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true 남겠죠? 가지고 있지 않으면 false가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어차피 뭔가 값이 있으면 false 때문에 진행을 해줄 거고, 값이 없으면 false로 인정받아서 안 할 거고, 그렇죠? 그럼 얘가 있어요. 만약에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딜리트로 요청을 보내야죠. 있던 상태니까 지워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선 뭐 해야 돼요? 그쵸? 인설트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청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내야 되니까 그거 만들어 준 겁니다. 그거 만드는 기준은 클래스에 이런 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왜냐면 이걸로 우리가 얘가 지금 눌렀던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이미 이 처리로 한번 했으니까. 그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인설트를 좀 먼저 만들어 볼 건데 이 else 쪽에다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위치 그 순서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거는 이 위에 거를 반대로 틀어도 되는 거니까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그냥 else에 처리를 할 겁니다. 아작스 또 복사를 해 올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사용하는 문법 거기서 거긴데 여기는 insert recommend point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 거고 얘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있어야 돼요. 값 넣어줘야죠. 그리고 다른 거 뭐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우리 인설트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이렇게 4개인데 필요한 거 있을까요? 그 중에 지금 이거 2개는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멤버 아이디랑 포인트. 멤버 아이디는 똑같은 맥락으로 컨트롤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고 포인트는 그냥 커리에다가 1로 박아놔도 큰 문제 없겠죠. 얘는 고정이니까. 만약에 뭐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으면 그때는 상황 따라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럼 2개만 넘기면 된다. 그럼 데이터를 뭔가를 받아올 건데 받아온 데이터로 이런 거 하는 건 안 할 거고 여기도 콘솔로 먼저 찍어보자.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지 모르겠지만 그럼 요청 보내는 거 만들었네요. 입사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인서트 퀄이 날릴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받을 게 없죠. DAU한테. 그죠? 그러면 서비스가 DAU한테 부탁해서 뭔가 받을 게 없는 상태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펙티드 로스 이런 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서트 퀄이 실행하려고 하면 보이드로 메서드를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무런 결과도 안 갖다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아작스한테 뭐 줘야 돼요? 돌려주긴 해야 돼요. 얘가 아무것도 안 돌려주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리턴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리스폰스 받이니까. 네. 이럴 때 너무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넘겨줄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실행을 시켜야 돼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될 건데 그 결과로 우리가 DB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사실 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뭘 돌려줘야 되지? 막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다. 줄 거 없으면 그냥 메시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텍스트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제가 얘를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링으로 만들어 버릴 거고요. 리턴을 일단 에러 안 나게 널 넣어놓고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이름 바꿔주고 그리고 받아온 거 사용해서 리코멘드 서비스한테 또 부탁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보이드로 만들어서 DAO한테 이런 거 해줘 라고 부탁하면 될 거고요. 얘는 가서 인설트 쿼리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인설트 쿼리는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 부분 바꿔주고 이 부분 바꿔주고 얘는 고정, 이 부분 바꿔주고 이러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딱히 필요한 게 없었으니까. 자, 인설트 쿼리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면 서비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돌려줄 것이고 컨트롤러도 뭐 하는 게 없어요. 여기다가 뭐 성공, 좋아요, 성공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얘는 제이슨으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제이슨일 필요가 없겠네요. 텍스트로 그냥 받아보겠다. 자, 그럼 콘솔로 찍겠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실제로 실행됐을 때 인설트가 잘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잘 받아오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 디테일에 가서 저는 지금 인설트 없는 기능 맞아요. 얘를 눌렀을 때 콘솔에 뭔가 찍히고 인설트가 되면 돼요. 됐죠? 찍혔죠? 그리고 여기에 값이 들어왔네요. 2번 회원, 테스트 1이라는 회원이 4번 게시물에 좋아요. 지금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색깔도 안 칠해졌고요. 안 올라갔죠, 카운트. 왜? 네, 뭐 맞는 얘긴데 거기서 에드 클래스를 또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이 카운트를 해오는 건 디테일.jsp가 그려질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좋아요 카운트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애초에 이 페이지를 그려낼 때 좋아요 카운트가 이걸로 가져오잖아요. 이건 동기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얘도 비동기로 바꾼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을 텐데. 비동기가 실시간 반영은 안 돼요. 실시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것들을 주기적으로 실행시켜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완전한 실시간 반영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완전한 실시간 반영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 1초마다 이 스크립트 무조건 실행시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1초마다 그 스크립트가 일을 해요. 그렇게 해놔야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번호 좋아요 가져오는 거 이런 거를 1초마다 한 번씩 진행해 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1초마다 한 번씩 해요. 했을 때 결과가 바뀌겠죠. 실행이 된 거니까. 실행이 되면 그 결과로 버튼의 색을 입힐 거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 실시간 반영이 당연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이걸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다시 그리면 돼요. 누구를? 페이지를. 그냥 디테일.jsp를 한번 그려버리면 됩니다. 이런 처리가 되고 나서. 근데 그럴 거면 동기 쓰지 왜 비동기 써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하고 데이터를 찍었으면 로케이션
리로드 이런 거 해라. 그러면 얘가 지금은 뭐 그냥 제가 새로 고침을 누른 거고 이제 안 쓴 게시물이 아마 얘는 없을 거라서 다른 회원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어드민 같은 걸로 와보죠. 얘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프리에 가서 이런 거 들어가고 내가 만약에 눌렀다 누르고 나서 한번 새로 고침 해주는 거죠. 스크립트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동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해요. 동기 처리랑은 이 비동기를 했을 때 이렇게 화면을 깜빡 한번 새로 고침하는 거랑 그냥 순수한 동기 처리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한 비동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은 선호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아작스 처리 안에서 아작스 처리하는 거 이 상황 속에서 아작스가 꼬이지 않게끔 기다려 라고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기다려 해놓고 너 이거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 다 하면 그 다음 네 거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활용해서 한 번의 로직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페이지를 그리는 것부터 그려낸 뒤에 내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까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시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얘는 여기다 넣지 말고 클릭 이벤트 이 아작스 안에 성공했을 때 이 if else를 떠나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해놓으면 어차피 지우든 인설트가 됐든 릴로드를 해야 화면에 반영이 될 거니까 여기는 이제 반대로 지우는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만들어주고 필요한 거는 뭐 똑같을 거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때 조건에 얘네를 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러면 조건에 부합하는 애를 잘 골라서 지워줄 거니까 그러면 다시 테스트 자 좋아요를 다시 누르면 됐죠? 좋아요를 누르면 됐죠? 카운트도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로 동기로 처리를 하나 비동기로 처리를 하나 어차피 화면이 깜빡거리는 순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로 해도 돼요. 대신에 동기로 했으면은 요청이 넘어갔다가 컨트롤러가 응답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넘어가게끔 했는데 그 알림창을 없애면 돼요. 알림창을 안 만들면 그냥 바로 끝나버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문법 같은 걸로 해서 알림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림창이 떴던 거니까 그 알림창을 그냥 없이 아무것도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결과를 안 남기면 그러니까 눈에 보일 만한 결과를 리턴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뭔가 리턴을 했으니까 끝났는데 우리가 리플레이스로 돌려버릴 거잖아요.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이런 거에서 이런 메시지를 안 보여주겠다 하고 그냥 돌려버리면 돼요. 리플레이스로. 보여줄 메시지를 공백으로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럼 스크립트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질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런 식으로. 음. 자, 그러면 일단 좋아요 기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화로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싫어요 버튼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지금 좋아요 버튼이 있는데 싫어요 버튼도 있으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태라고 했을 때 좋아요 색깔이 들어왔겠죠. 근데 여기서 싫어요를 눌러요. 그러면 좋아요의 색깔 빠지고 싫어요에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카운트를 세는 행위들도 좋아요 쪽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싫어요 쪽에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뭐 사용하는 방식은 뭐 비동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커밋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 버튼에 제가 지금 클릭 이벤트를 걸었어요. 근데 이만큼의 로직, 이거 한 세트인데, 이거 여기 있으면 동작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나요? 얘는 이 코드를 이 도큐먼트 레디 펑션 안쪽으로 안 넣고요. 밖으로 빼면 얘는 동작을 못 해요. 보여드릴게요. 저장했습니다, 지금.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 태그를 인식해서 클릭 이벤트가 안 걸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 도큐먼트 레디 펑션이라고 하는 건 이 문서가, 이 JSP 파일 자체가 로드가 되고 스크립트 실행할 준비가 다 됐어, 그러니까 이거 해 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우리가 지금 코드펜 같은 데서 클릭 이벤트 걸 때는 당연히 그 스크립트 영역이 따로 있었으니까 거기다 그냥 클릭 이벤트 바로 걸어도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게 메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 안쪽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스크립트 파일들은 열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 열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게 들어있어요, 위에. 거의 대부분. 진짜 함수만 만들어서 함수들만 따로 저장해 놓는 상황이 아니면 실행해야 되는 스크립트에는 웬만하면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냥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호출하는 방식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냥 애초에 이렇게 안에다가 넣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버튼 태그 같은 거에 클릭 이벤트 줄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사실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되게 큰 삽질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알려드린 거고. 왜 이렇게 멀지? 됐다. 이렇게 해서 커밋도 했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기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